또 사라졌어. 미안한데 오늘은 녹화가 이게 프로그램상 뭐가 문제 잘 모르겠어. 나도 왜 저러는지. 오늘은 녹화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래서 나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또 지금 벌써 수업 시간이 이거 껐다 켰다 하느라고 꽤 지나갔는데 계속 이럴 수도 없고. 오늘은 녹화 없이 갈 테니까 수업 내용 좀 잘 들어두세요. 네. 자, 다음은 은유의 일기죠. 양음을 표시하는 건데 1번은 뭐라고 표시하죠? 영하 1도, 마이너스 1, 5일 후, 플러스 5, 지상 4층, 플러스 4, 60% 할인, 마이너스 60이죠. 할인하면 내가 돈을 안 내는 거니까. 38,000원의 지출, 마이너스 38,000. 옳지 않은 거는 일단 5번이 될 것 같고, 또 있나요? 네, 3번. 네, 3번. 저 근데 카톡에서는 네. D-Day라고 있는데 5일 후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톡에서는 마이너스 5라고 표시되는데 D-Day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인 거죠. 5일 후가 아니고 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5일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럼 D-Day이 5가 남잖아요. 그럼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로 되잖아. 마이너스 5. 그럼 하루 지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네, 하루 전. D-Day 바로 전. 2번.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안 맞으면 고르시오. 네모에 뭐 들어가죠?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는 이 숫자 중에 뭘로 표현되어 있는?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니까 몇 번인가요? 2번과 3번과 5번 맞나요? 아닙니다. 이건 약분이 돼요. 약분돼서 마이너스 6 정수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3번. 3번.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10인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10이라는 뜻은 원점을 기준으로 10칸 떨어져 있는 숫자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럼 총 10칸씩 떨어졌죠? 그럼 두 숫자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 거리 얼마죠? 20이겠죠.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4번. 다음 문 중 대소관계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맞나요? 맞겠죠. 음수보다 0이 항상 큽니다. 2번.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1이 크다. 맞습니다.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오히려 더 큰 수예요. 3번. 5분의 2와 3분의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무슨 분이 필요한가요? 통분 필요합니다. 통분하면 얘는 15분의 6, 얘는 15분의 5. 15분의 6보다 15분의 5가 크진 않죠. 이건 틀렸네요. 4번. 두 개의 숫자 중에 절대값이 더 작은 걸 찾아야 돼요. 누가 더 작나요? 절대값이. 오른쪽이 더 작죠. 그럼 반대로 오른쪽이 커야 되는데 왼쪽이 크다고 되어 있으니 4번은 틀렸고 5번. 이건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라 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음이니까 무조건 왼쪽이 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붙으면 이 숫자는 7분의 17이 되잖아요. 그죠? 7분의 17. 그럼 이 두 숫자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두 숫자 역시 얘도 2.5 얘도 대충 2.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사값이라고 해서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에는 둘이 값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역시나 아까처럼 통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2와 7의 통분하면 14, 7 곱하면 35, 얘는 2 곱하면 34. 이쪽이 큰 게 맞죠. 5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 1번.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맞나요?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큰 수가 맞아요.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말하는 거니까. 2번. 양수가 아닌 수는 음수이다. 틀렸죠? 왜 틀렸나요? 0이 있어요. 맞아요. 0이 있어요. 3번. 음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음의 정수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4연수예요. 마이너스 4연수가 음의 정수입니다. 용어를 빨리빨리 익히셔야 돼요. 마이너스 4연수. 그럼
그럼 마이너스 4연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숫자들인데 가장 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맞다. 그렇죠? 수직선상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0의 바로 왼쪽 한 칸에 마이너스 1, 왼쪽 두 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의 정수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맞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답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없다. 뭔 헛소리야 이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나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들 말하죠. 엄청 많이 존재하죠. 없다는 틀린 거예요. 5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다.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0과 1이라는 숫자는 둘 다 유리수 아닌가요? 맞죠? 그럼 그 유리수 0과 1 사이에는 숫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0과 1 사이에 정수는 없죠. 근데 0과 1 사이는 무수히 많은 소수나 분수가 존재합니다. 0.1, 0.11, 0.111, 0.111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따라서 어떤 두 수든 간에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만약에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정수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 정수는 아무리 많아도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수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6번 문제. 수직선 위에 세 점 ABC가 왼쪽부터 차례로 놓여 있고 세 점 ABC 사이 거리가 모두 같고 두 점 AC가 0을 나타내는 점부터 각각 3구만큼 떨어져 있을 때 B가 나타내는 숫자. 이거는 같이 풀어봐야 알겠네요. 이건 차근차근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너무 덮어놓은 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그래요? 글씨가? 수직선 위에 세 점 ABC가 왼쪽에서부터 수직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기준은 0이겠죠? ABC가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놓여 있어요. ABC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놓여 있는데 세 점 ABC 사이 거리가 모두 같고 0이 있네 여기. 두 점 A와 C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각각 3구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A와 C의 지금 부호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수직선상 위에서 이게 말할 때 무슨 말이었냐면 왼쪽에서부터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놓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간격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이 간격과 이 간격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0을 나타내는 점부터 A와 C가 각각 3구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그럼 만약 A가 음이었다고 칩시다. A가 음이면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게 A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큰가요? 왼쪽으로 3칸에 A가 있다고 지금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럼 A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C는 9칸 떨어져 있답니다. 근데 C가 여기 있는 건 말이 돼요? 9칸이니까 9칸 떨어지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C가 A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 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오른쪽 9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C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되죠? 그리고 이제 B가 놓여있는 위치는 A에서 C에서 같은 거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B를 보통은 A와 C의 정중앙에 있는 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정중앙에 있는 점, 두 글자로. 중앙에 있는 점. 줄여서 두 글자로? 중점. 네, 맞아요. 중점이에요. 이건 수학적 용어입니다. 중점. 둘의 정 가운데 있는 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를 든 거예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이 정중앙에 누구 있나요? 2가 있겠죠. 여기 4가 있고 여기 10이 있어요. 정중앙에 누가 있겠나요? 7. 맞아요?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둘을 합쳐서 받는 거. 그렇죠. 맞아요. 우리 평균 구할 때 많이 하잖아. 여러분 왜 점수 구해놓고 너 이번에 영어 몇 점이야? 나 50점. 아니, 영어 너무 안 좋게.
영어 90점. 수학은 몇 점이야? 아, 수학 100점. 그럼 네 두 과목의 평균은 뭐야? 그러면 보통 뭐 하죠? 둘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죠. 내 평균은 그래서 95점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정 가운데 있는 위치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지금 B라는 점이 어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B는 여기 A까지 거리와 여기 C까지 거리가 서로 같도록 배열되어 있는 점인데 그럼 이 점을 찾는 방식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과 오른쪽에 있는 얼마? 9죠. 0에서부터 오른쪽 아웃칸이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정도 덧셈 여러분이 아직 덧셈은 뒤쪽에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2로 나누면 3. 따라서 점 B의 위치는 3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답만 있을까요? 이것만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아까 여기 원점이 여기 0이 있었다고 칩시다. 아까 처음에 A를 우리가 0에서부터 3칸 떨어졌는데 왼쪽으로 3칸 갔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3칸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3칸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3칸. 여기다 C를 더해요. 그럼 이 지점의 위치는 플러스 3. 그 A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9칸. 여기 위치가 점 A. 얘는 플러스 9. 그럼 점 B는 C와 A의 정중앙에 놓일 테고 그 B의 위치를 찾는 방식은 플러스 3과 플러스 9를 더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눈다. 합치면 12. 12를 2로 나누면 6. 점 B의 위치는 6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면 2개가 되겠죠. B가 될 수 있는 위치는 3 또는 6. 답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정답은 3번과 4번이 정답이다. 7번 문제. 자, 다음 수 중에 이 두 개의 이 숫자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으랍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 마이너스 6분의 23이면 얼마예요? 대충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럼 이 수에 이 정도 숫자에 가장 가까운 정수면 마이너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이 숫자가 대략 여기와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 아닌가요? 여기 어디쯤에 있는 숫자죠. 이 숫자는. 그럼 여기 어디쯤에 있는데 이게 정 가운데에 있다면 모를까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확인이 돼야 이쪽에 더 만약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이 숫자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두 개의 정수 중에 제일 가까운 거는 마이너스 3일 테고 여기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4가 더 가깝겠죠. 그럼 대략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느낌상은 어디에 가까워 보여요? 여기 좀 가까워 보이긴 해요.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좀 더 가깝긴 하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어딘지 이게 어딘지 확인해 보려면 마이너스 3을 분수로 표현하세요. 마이너스 6분의 18.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분의 24.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3은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6분의 23. 그럼 23이라는 숫자가 24에 가깝지 18에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그 정수를 A로 표현한다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7분의 33 대략 얼마죠 이게? 4점 얼마 정도 되죠? 얘도 4점 얼마라는 얘기는 4와 5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잘 모르겠으니까 두 개를 얘네 둘도 분수로 분모를 7로 통분해야 되니까 7분의 28 얘는 7분의 35 그럼 7분의 33은 33이라는 숫자가 28에 가깝나요? 35에 가깝나요? 35쪽에 가깝겠죠?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에 7분의 33 좀 더 가까운 정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5가 정답이다. 그래서 B값은 5가 된다. 근데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 5의 절대값 5 둘을 더하면 9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아니라면? 왜 틀렸나요 그러면?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잖아요. 0의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음수라는 숫자의 절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음수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얼마라는 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절대값 취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죠. 답은 양수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이다. 아니다. 왜? 0이 있다. 이때 이제 얘가 0이에요. 보통 우리가 절대값 같다 그러면 오른쪽 이만큼 왼쪽 이만큼. 그럼 두 수는 두 개일 것 같은데 절대값 같은 수는 두 개일 것 같지만 0은 여기 지금 0을 빠뜨렸죠. 0은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틀렸다. 그러니까 2번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죠. 3번 A가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는 0보다 작다. 두 글자로 하면 음수이다. 그렇죠. 그럼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가 붙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죠? 자, 아직 여러분이 이거를 안 배우셨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3번에 대한 예. A가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데 A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값은 얼마야? 2죠? 그치? 다른 예들을 볼까요? A가 마이너스 10. 그럼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니까 답은 10. 자, 쭉 하다 보니까 음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나오죠. 음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는 A의 부호 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만약 음수일 때 절대값 A를 씌우게 되면 나온 답은 A와 부호 반대니까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맞다. 3번은 맞는 답이에요.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거죠. 얘 아까 맞는 답이었고 얘 틀렸고 이게 정답이죠. 얘 맞는 답이고 이건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다 책에다 좀 써놓으세요. 절대값 A는 답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문자일 때는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0 이상의 양수라면 절대값 A는 답이 A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A가 0보다 작죠? 그러면 그 숫자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A가 정답이 돼요. 앞으로 저런 기호 절대값 A는 답이 둘 중에 하나다. 양인지 민지 판단해서 양이면 자기 자신 그대로 쓰고 음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건 나중에 언제 또 쓰이게 되냐면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루트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루트 A의 제곱도 계산법이 얘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야 중3 때 이 내용도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매우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4번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는 두 개이다. 그런가요? 절대값이 1 이하 이하니까 1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1 왼쪽 한 칸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정수 두 개이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절대값이 1 이하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야, 여기 0이 있죠? 0이 이제 애들한테 시켜요. 야, 나를 기준으로 한 칸 이하로 떨어져야 돼. 그래? 그럼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길이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최대한 갈 수 있는 길이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수는 절대값이 0 이하인 수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찾으시오. 그럼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일단 마이너스 1 포함되어 있죠. 누구도 있어요? 0도 있어요. 그리고 1까지. 답 몇 개예요? 3개입니다. 3개. 이 친구는 양념파 신경 썼지 가운데 있는 0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이 답도 틀린 답이다. 4번도 일단 정답이라는 거죠. 5번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맞습니까?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두 점이잖아요. 한 점이 아니고 어쨌든 0에서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2번,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자, 이런 문제들은 이게 문자로 풀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문자로 풀지 마시고 간단한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예를. 적당한 예를 드세요. 이 조건에 맞는 적당한 예, 뭐 있을까요? B는 뭐 마이너스 2 정도? A는 마이너스 1 정도? 네, 이 정도 괜찮겠죠? 너무 큰 수 두지 마세요. 이렇게 두라고 했더니 또 B를 마이너스 1억 3천이요. 되긴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간단한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말한 것처럼 B는 마이너스 2예요. 그렇게 둔 거죠. 예를 들어 A는 마이너스 1로 뒀으니 B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2가 됩니다. A의 절대값은 1이 되겠죠. 됐죠? 이제 풀어봅시다. 1번.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B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B는 얼마예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 반대라는 뜻이죠, 항상. 어떤 문자 앞에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B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똑같이 2가 됩니다. 얘도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는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역시나 1입니다. 이렇게 둘을 좀 구분해서 기억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2의 절대값, 2가 0보다 작다는 뜻인데 그럴 리가 없죠. 이건 틀린 답이에요. 2번,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1. 마이너스 B의 절대값, 2. 1이 2보다 크다. 그럴 리 없죠. 3번, 마이너스 A,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1. B의 절대값, 2. 1이 2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4번, A의 절대값, 여기 있죠. 1. B의 절대값, 2. 둘을 더하면 3인데 3이 0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틀렸네요. 5번, B, 절대값 B, 여기 있어요. 2. 절대값 A, 1. 2에서 1을 빼면 1, 1은 0보다 크다. 네, 맞는 말. 정답은 3번, 5번이 맞는 말. 자, 10번 문제. 다음 수 중에 설명 중 옳지 않은 틀린 것. 1번, 자연수가 아닌 정수. 자연수가 아닌 정수면 누구죠? 자연수가 아닌 정수면 누구예요? 정수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죠? 이게 빨리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정수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까지. 그래서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부른다. 따라서 자연수가 아닌 정수면 얘네 둘을 말하는 거죠. 0 또는 음의 정수. 그럼 여기서 0, 여기 하나 있죠? 음의 정수, 여기 하나. 또 없네요. 2개이다. 맞는 말. 틀린 거 찾는 거죠. 가장 큰 수는 3이다. 이제 가장 큰 수. 가장 크다는 뜻은 일단 음들은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음은 빼야 돼요. 0이나 음은 빼야 될 것 같고. 남아있는 이 2개 숫자 중에 3이 더 큰가요? 네, 맞는 말이다.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4이다. 가장 작은 수는 반대로 이제 양을 지우고 0도 지우고 음수 중에 가장 작다는 얘기는 음수 중에 가장 작다는 뜻은 절대값이 가장 무슨 수? 큰 수를 찾아야 돼요. 이 3개 음수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 누군가요? 마이너스 4. 이것도 맞는 말이네. 4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3이다.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 4이다. 5번, 절대값이 2보다 큰 수는 2개이다. 절대값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절대값이 얼마예요? 4. 얘 절대값. 5분의 9죠? 5분의 9. 얘는 0. 얘는 8분의 13. 얘는 3. 얘는 2.7. 그럼 이 중에 절대값이 3보다 큰 수, 2보다 큰 수. 얘 2보다 큰가요? 아니죠? 2보다 큰가요? 아니고요. 몇 개인가요? 3개. 틀렸네요. 3개 있다. 정답은 4번과 5번이 틀린 답이다. 자, 11번. 다음 수를 나타내는 것. 저 수를 표현하면 일단 x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표현. 1번 맞죠? 말 그대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말과 같은 말이 뭐가 있나요? 초과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초과. 그럼 초과가 들어간 2번과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1보다 작거나 같다랑 같은 말은 이하이다. 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1번과 3번은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작지 않다라는 뜻은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4번은 틀렸고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 크지 않다. 1보다 크지 않다. 똑같은 말 뭐예요? 작거나 같다.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1번과 5번도 같은 말이 되죠. 이 정답 몇 가인가? 3개입니다. 1번, 3번, 5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12번. 그럼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는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학원에 가서 끄떡대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학원 올 때 이렇게 나 오늘 학원 가서 잘 끄떡대야지. 선생님이, 자, 이해됐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네. 어때요? 네. 괜찮나요? 네. 너 자동차에 그런 거 있지? 아빠들 이렇게, 엄마나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인형에 보면, 차 흔들릴 때마다 거기 끄떡대는 그냥 인형들 있잖아. 강아지 인형. 붙어 있잖아. 한 3-4마리. 차 덜컥덜컥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려고 학원에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12번. 자,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 잘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이 문제 푸셨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동의하세요? 저는 몰랐는데 인호가 설명해 줬어요. 아, 인호가 설명해 줬구나. 자, 얘는 절대값이 얘보다 커나왔고 얘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죠. 네, 이거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수직선상 이렇게 수직선에 0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6분의 7이면 대충 얼마죠? 1을 넘어가야 되죠? 여기 1이 있다면 여기쯤에 6분의 7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5는 여기쯤에 있을 테고요. 칸 치지 마세요. 필요하면 칸은 치는데 필요 없으면 굳이 칸 치는 그런 촌스러운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뭐가? 야, 나 원점에서 여기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걔를 포함해서 걔보다 더 멀리 가래.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5 되기 전까지만 가래. 그럼 5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보통 수직선상 포함하지 않는 거는 빈동어란 일치입니다. 이것도 수학적 기호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어떤 값을 포함해, 그 값까지 포함하면 그 위치의 점은 색칠합니다. 근데 어떤 값은 포함하지 않아, 걔보다 크다, 작다, 이 값을 포함하지 않아, 그럼 빈동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얘보다는 멀리 떨어지지만 얘보다는 멀리 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숫자는 어디 범위 안에 있냐면 실제 여기 있는 숫자들인데 선 위에다 점 찍으면 잘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범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안테나 올려서 여기다 표시를 해요. 이렇게. 수를 나타낼 때. 원래는 이 숫자보다 큰 나왔고 얘보다 작은 숫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말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색 볼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 위에다 선을 그려도 표시되지만 여러분들은 까만색 글자 위에다가 연필이나 샤프를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표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금 어디까지 나타내고 있는지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수의 범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안테나를 올려놓고 이렇게 네모칸 쳐서 범위를 이렇게 보통 나타내요. 이렇게. 그럼 색칠하는 이유는 잘 보이라고. 그럼 실제로 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정수 몇 개 있나요? 물어보는데 뭐부터 포함되죠? 1을 일단 넘어갔죠. 그럼 2부터 2, 3, 어디까지? 4. 몇 개? 3개. 정답은 3개 했더니 답이 없어. 뭐지? 잘못 셌나? 아닌데 잘 센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맞지? 왜 안 맞냐면 절대값은 원점에 떨어지는 거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재신 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재신 겁니다. 근데 거리는 오른쪽만 있지는 않잖아요. 왼쪽도 있겠죠.
그럼 왼쪽도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얘는 이 값을 갖고 얘는 이 값을 안 갖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0보다 왼쪽이니까. 그럼 이 위치는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고 여기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은 똑같겠죠?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몇 개 있어요? 얘도 3개.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 총 몇 개? 6개가 정답이 돼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3번. 다음 수 중에 양수의 개수 A, 음의 정수의 개수 B. A, 일단 양수의 개수 몇 개예요? 맨 앞에 1개, 2개, 3개, 4개. A는 4.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4연수입니다. 음수가 아니잖아. 음의 정수, 마이너스 4연수. 1개. 아니죠. 하나만 있네요. B는 1. 정수가 아닌 유리수, 소수나 분수로 표현된 것. 그 개수를 C. 하나. 여긴 정수입니다. 2개, 3개. C는 3.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14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수 A,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다. 그럼 수직선에 A와 B를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게 순서대로 A, B라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이 순서대로라는 뜻은 없기 때문에 그냥 A, B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7분의 18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근데 B는 이 표현을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B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답이 마이너스 B로 나왔다는 얘기는 B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수인 겁니다. 이게 만약 양수였다면, B가 양수였다면, B가 이렇게 뭐 3 같은 양수였어요. 그럼 여기 절대값 씌우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 B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답이 자기 자신 B로 똑같이 나옵니다. 라는 뜻은 이 경우는 B가 양수라는 뜻인데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뜻은 음을 양으로 바꿔놨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음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나에서 알고 있는 거는 B는 음수이다. 그럼 B가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A보다 작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A도 음수일 수 있어요. B보다 더 작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B가 음수인 것만 알아냈지 A의 위치를 찾지는 못한 겁니다. 근데 밑에를 봐야 돼요. A와 B의 절대값이 같답니다. 생각해봐. B가 음수인 건 확실해. 여기 0이 있고 B가 여기쯤에 있어요. 왜?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A와 B의 절대값은 같은데 두 수예요. 숫자가 2개인 거야. 그럼 A는 여기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겠죠. 절대값이 B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B, 얘는 A. 근데 둘은 숫자의 크기는 똑같은데 얘가 플러스, 얘는 반대 보면 마이너스. 근데 두 수의 떨어진 거리는 얼마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7분의 18이에요. 봐봐. 이거 좀 쉽게 이해해 볼까요? 이것도 숫자 너무 복잡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려워지면 간단한 예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여기 A가 똑같은 그림으로 여기 3이었다 칩시다. 그럼 B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둘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6이죠. 맞습니까? 반대 지금 우리는 이 숫자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보세요.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떨어지는 거리가 6이야. 그럼 이 거리는 6의 반이죠. 이 위치는 6의 반이에요. 얘는, 이 위치는 6의 반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숫자의 반대 보니까. 이 숫자는 3, 이 숫자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7분의 18의 반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7분의 18의 나누기를 뭐로 바꾸죠? 곱하기로 바꾸는데 뒤에 있는 수에 무슨 수? 위아래 뒤집는 거. 역수. 이 역수는 2분의 1 괜찮아요? 약분하면 얼마 남죠? 9가 남아요. 얘는 그래서 7분의 9. 이 위치가 A는 7분의 9가 됩니다.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되죠? 마이너스 7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15번
자, x는 마이너스 3.8 이상이고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 이걸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8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3.8. 걔 이상이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3분의 5라는 숫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는. 굳이 저 내용을 수직선상의 범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안에 만족하는 정수 x를 찾는 겁니다. 얘는 대략 얼마냐면 마이너스 3.8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죠? 그럼 1은 일단 넘어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2를 넘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찾는 거니까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3 있을 테고요. 마이너스 2 있을 테고, 마이너스 1 있을 테고, 0 있을 테고, 여기 1 있을 테고. 몇 개 있나요? 정수? 5개. 그 5개 정수 중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숫자. 이 숫자들의 절대값. 가장 큰 건 누구죠? 얘죠. 그럼 두 번째로 큰 거는? 얘네요. 네, 마이너스 2.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겁니다.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절대값을 물어봤을 뿐이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정답 마이너스 2로 쓰시는 게 맞는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5인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시나 쉬운 문제가 아니죠. 두 분수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일단 소수나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 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그때가 분모가 15인 것.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과 5분의 4인데 분모를 뭘로 만들어야 되죠? 15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분모를 10으로 통분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5분의 3이 되겠죠? 5가 되겠나요? 네, 5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얘는 15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얘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분의 5. 그 옆에 한 칸에 마이너스 15분의 4. 마이너스 15분의 3. 마이너스 15분의 2. 15분의 12까지.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을성을 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15분의 0이니까 0.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조금만 참으세요. 15분의 4. 힘은 내가 들어. 15분의 5. 15분의 6. 15분의 7. 15분의 8. 15분의 9. 15분의 10. 15분의 11. 여기에 누가 있냐면 15분의 12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분모 12로 만들었는데 일단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정수는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정수 0 안 되겠죠? 0 뺍니다. 그 다음은 네, 얘밖에 없네요. 정수가. 그럼 나머지 중에 뭐 여기 보세요. 기하분수라는 단어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알고 있나요? 기하분수가 뭐예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 분모가 12로 15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약분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약분 되는 것 안 됩니다. 약분 되는 것 안 됩니다. 약분 되는 것 이것도 약분 되죠? 3로 약분 됩니다. 약분 되는 것 안 됩니다. 약분 되는 것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겠죠. 그럼 답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정답이에요. 네. 약간 귀찮지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정말 솔직하게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난 아직도 유리수의 덧셈이 헷갈린다. 부호를 정하는 것, 둘이 같은 부호를 더할 때, 다른 부호를 더할 때, 서로 반대 부호를 더할 때, 이런 것들 내가 아직도 헷갈려서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아? 좋아요?
덧셈의 법칙. 덧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더라? 앞뒤 순서를 바꾸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2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죠. 덧셈은 이건 뭐예요? 가로의 위치가 바뀌는 법칙.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누군가 누구를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A와 B를 먼저 붙여서 먼저 계산할 거를 다 덧셈만 배열됐을 때는 꼭 A, B의 순서가 아닌 이 가로를 D로 바꿔도 괜찮다. 이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책에다 써놓으십니다. 뭐라 써놓으시냐면 이 결합 법칙에다가 여기 이 결합 법칙 밑에다가 썼죠. 덧셈의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의미가 뭘 뜻하냐면 알아먹기 쉽게 하려면 괄호의 위치 변경이에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유식한 얘기로 하면 계산의 우선순위 변경입니다.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우선순위였었던 거죠. 하지만 나는 그 우선순위를 얘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혹은 또는 없던 괄호가 이것도 말이에요. 원래는 괄호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계산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칸에 넘어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없던 괄호가 생겨요. 이것도 결합 법칙이에요.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행동, 계산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주거나 잡아주는 행동이 보통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보통 가로가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없던 가로가 생기는 것도 결합 법칙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가 안 된다면 뺄셈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뺄셈의 규칙을 따로 배운 적 있나요? 덧셈의 규칙은 배웠죠. 근데 뺄셈의 규칙을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뺄셈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뺄셈을 뭘로 바꿔버리죠? 덧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덧셈은 좀 전에 배웠어. 근데 덧셈이 쉽더라는 얘기지? 생각보다 덧셈 쉬운데? 서로 다른 부호냐, 같은 부호냐, 그만 잘 판단하고 숫자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것만 잘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덧셈이 할만해. 근데 갑자기 뺄셈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덧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덧셈이 할만했는데 왜 또 갑자기 뺄셈 하라는 거야? 정말. 왠지 이 부호 바꾸고 싶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뒤에 원래 빼기였잖아요. 빼기가 자기가 계산하기 불편하다고 더하기로 바꿔버려요. 부호를. 계산의 규칙을 부호로 더하기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플러스 3은 이걸 바꾼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자기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누가 봤죠? 뒤에 있던 플러스 2가 딱 본 거예요. 플러스 2가 딱 떨킨 겁니다. 야! 너 왜 바꿔? 너 원래 빼기였잖아. 미안. 나 빼기 계산 힘들어서.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더하기를 바꾸고 싶은데. 그래. 그럼 바꾸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 얘가? 너도 바꿔. 뭐라고? 너도 바꿔. 알겠어. 나도 바꿀게. 이거 규칙이에요. 너도 바꿔 규칙이 뺄셈입니다. 앞에 있는 애는 모릅니다. 빼기가 더하기로. 얘가 왜 바꿔? 너도 바꿔. 알겠어. 앞에 있는 애는 모릅니다. 빼기가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 너도 바꿔 조건이야. 너도 바꿔. 그럼 이제부터는 뺄셈이 아닌 덧셈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숫자를 쓸 때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생략하시면 안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간단한 표현이 뭐냐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빼기는 함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에 덧셈은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앞에 있는 수랑 붙였습니다. 붙였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숫자 앞에 플러스는 맨 앞에 있는 숫자의 플러스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얘도 생략해도 돼요. 얘도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붙여 쓰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얘는 붙여 쓰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근데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붙여 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생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략되어 있는 걸 다시 살려놓는 게 귀찮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마이너스 5분의 12 빼기, 2분의 3.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 숫자는 우리가 이 정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원래 수학적 표기법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분의 12.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아니고 부호입니다. 마이너스라는 부호예요. 빼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건 빼기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 뒤에는 2분의 3 앞에 붙어있는 저 기호는 빼기를 뜻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 수가 가지고 있었던 부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던 거죠? 덧셈이 생략되어 있던 겁니다. 덧셈이. 정확한 표현은 덧셈이에요. 덧셈. 이렇게 되어 있었던 숫자라는 얘기죠. 이래요? 그럼 3,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를 가운데 뭐 했던 거죠? 덧셈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머릿속에는 이게 떠올라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는 가운데가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가 덧셈이 생략돼 있어.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한 거야. 서로 같은 부호를 덧셈한 거야. 그러니 부호는 따라 쓰고 숫자끼리 뭐 하더라? 더하더라. 얘랑 더해서 계산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 그럼 원래는 부호 숫자, 이건 덧셈이 아니에요. 부호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숫자예요.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머릿속으로 이 덧셈이 생략되는 걸 생각하고, 얘랑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구나.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서로 다른 부호에 덧셈이 있다면 이제 싸워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싸우겠죠? 근데 플러스가 쪽수가 더 많죠. 이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나와서 붙으니까 이제 한 명씩 없어지고, 큰 수의 작은 수를 빼서 정답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규칙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규칙이라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규칙이니까요. 곱셈의 규칙도 아시죠? 사실 곱셈이 더 쉬워. 덧셈은 부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셈은 규칙이 단순하죠.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근데 조심할 거는 거듭제곱 처리할 때 혹은 숫자를 많이 곱할 때는 부호를 정할 때 구구단에 일단 구구단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인지 따라서 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 빈칸 채워볼까요? 부호 같은 두 수의 곱셈, 두 수의 네모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 뭐죠? 절대값.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한다. 요 밑에는 무슨 법칙? 자리를 바꿨네요. 교환 법칙. 2번은 가로가 바뀌었죠? 결합 법칙.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 부호를 정한다. 이때 음수가 짝수개이면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 얘는 홀수개이면 마이너스가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거듭제곱 계산 혹시 여기 잘 안 됩니까? 거듭제곱 계산 여기 빈칸 채워봅시다. 음수의 거듭제곱의 부호 지수가 짝수이면 부호는 음수를 짝수번 거듭제곱한다는 뜻이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지수가 홀수번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셨나요? 그럼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거 중요한 별표 쳐놓을까요? 분배 법칙 이게 그나마 중요한 법칙이죠. 분배 법칙 원래 B와 C를 더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더라? A 곱하기를 B에 A 곱하기 C에 이렇게 분배해서 A 곱하기를 B에 붙여주고 A 곱하기를 C에 붙여주고 가운데가 덧셈이면 얘도 덧셈을 하고 가운데가 뺄셈이면 얘도 뺄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게 분배 법칙이죠. 얘도 그래요. 곱하기 C를 앞에서 아닌 뒤에서 분배할 수도 있죠.
그럼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된다. 앞에서 분배하나 뒤에서 분배하나 답은 똑같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분배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분배만 했죠. 얘는 이렇게 분배하세요. 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통분도 해야 되고 4를 곱해서 분모를 이렇게 지우면 계산하기 편해지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 과정도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왜 4 곱해졌지? 얘도 4 곱해졌는데? 똑같이 곱해져 있네? 아, 원래는 가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4를 공통적으로 쓰고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놨던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반대로 가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런 거 진짜 간단하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과 3번은 조건이 달라요. 2번은 마이너스 3이라는 부호를 끼고 이거를 3번 곱하는 행동인 거고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는 상태면 5만 2번 곱하는 겁니다. 아셨죠? 둘 다 답은 마이너스예요. 얘도 답이 음수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333 곱하면 27이다. 9 아니고 얘도 답은 마이너스고 25지만 둘 다 답이 마이너스라서 규칙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부호를 끼고 얘는 부호 빼고 이런 느낌. 얘도 부호 끼고 그러니까 음수를 4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을 4번 곱하면 16분의 1이 된다. 얘는 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음을 여기다 분배하면 안 됩니다. 계산의 순서는 곱셈이 먼저가 아니고 거듭점이 먼저입니다. 얘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3번 곱하면 64분의 1.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 숫자의 반대부호가 정답이다. 이렇게 그 수의 반대부호가 정답이다. 얘는 마이너스를 끼고 가로를 쳤잖아요. 마이너스 끼고 6번. 그러니까 음수를 6번 플러스 1을 6번. 6이 아니고 1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되는 문제죠. 저는 거듭적으로만 잘 처리하시면 여기는 크게 어려울 바는 없습니다. 자, 나눗셈까지 설명드리는데 나눗셈은 뭐만 설명하면 되냐면 역수만 설명하면 돼요. 나눗셈도 부호를 정할 때는 곱셈과 동일하죠. 네, 이 설명 3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나눗셈은 부호를 정하는 것은 곱셈과 동일합니다. 같은 부호끼리 나눗셈 하면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나눗셈 하면 마이너스. 이건 똑같고 역수를 곱한다라는 뜻은 자, 잠깐 보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숫자를 나눗셈 할 때 역수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되잖아요. 일단 부호를 정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른 부호를 나눗셈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나눗셈이 되잖아요. 직접 나눗셈이 되면 직접 나눗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이런 것들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 다른 부호를 나눗셈 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정해졌는데 5가 3으로 나눠지지 않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분수로 빠르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뒤를 분모, 나누기 앞을 분자로 보내고 부호는 대표부로 앞으로 이제 딱 잡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역수를 취해야 될 때 언제냐면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나눗셈 하라면 이런 거예요. 이건 표현상 음수와 음수를 나누면 플러스인 거 맞죠? 근데 직접 나눗셈이 되나요? 안 되죠. 직접 나눗셈이 안 되니 실제로는 분수로 표현하라는 뜻이거든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라고 하고 부호는 정했으니까 부호를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부호는 정해놨으니까 그냥 숫자만 절대값만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수는 놔두고 이거 똑같아요.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는 모르고 뒤에 있는 애가 너 왜 바꿔? 너도 바꿔. 이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뀔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라면 나누기가 곱셈으로 바뀔 때는 부호는 놔두는 겁니다. 부호는 놔두고 역수 위아래를 뒤집는 행동이죠. 곱해서 1이 되는 숫자의 구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곱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법. 이거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이건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테고 이런 분수를 우리가 보통 무슨 분수로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불러요. 고등학생들이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번분수. 복잡한, 번잡한 이런 뜻이에요. 복잡한 분수라는 뜻인데 이런 번분수가 나오면 기본적 아까처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서 역수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눗셈을 표현하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복잡하죠.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누구한테 의미를 두면 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너 누구 때문이야?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는 별물이 없어요.
2도 별 문제 없어요. 이 3 때문이야. 분수가 복잡해진 이유는 분수 안에 분모가 생기는 바람에 복잡해진 거니까 이 3을 지우기 위해서 분모 전체에다가 3을 곱합니다. 근데 분수의 성질을 보면 분모에 3을 곱한 분자도 3을 곱하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약분시켜요. 그럼 얼마 남죠? 2분의 4, 3, 12. 약분하면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분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때 있잖아요. 4분의 5 나누기 3분의 7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4분의 5 곱하기 7분의 3. 이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괜찮습니까? 누가 문제죠? 3과 여기 4가 문제예요. 그럼 3과 4를 동시에 곱한 12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12를. 3과 4의 최소공 배수.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남죠? 4, 4, 7, 28. 여기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3, 3, 5, 15.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뒤쪽에 여기 중단원 마무리까지 연습 문제 좀 충실히 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들 많으셨어요?